현대사회와 열린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교육, 학교 변화와 열린학습 순서입니다. 1장 현대사회의 특성과 교육입니다. 먼저 사회 변화와 교육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교육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을 벗어나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이라는 유토피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으론 모더니즘이 조장한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가치적 혹은 다원적인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이 상충하면서 존립하는 것을 다원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사회와 교육입니다. 정보사회란 정보기술 발전으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생활이 변한 것인데요. 여기서 정보란 인간과 인간은 서로 감정이 교환되는 데서 진정한 정보가 교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 특징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감소되며 자기주도 학습 강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시대와 교육입니다. 사이버 시대란 기술 혁명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이 실시간으로 창출, 교환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시대의 문제점으론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자아성의 괴리가 온다는 것과, 가상 공간에서는 자신을 개인으로 느끼는 데 반해 실제 공간 속에서 주는 제약 및 규율로 인해 속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 사회와 교육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란 지식이 사회 발전과 개인의 지위 형성의 핵심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기존 지식의 문제점으론 감정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뉴턴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객관주의에 집착한 지식이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뉴턴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이란 세계를 기계처럼 보고 지식과 현상을 분석해서 객관적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합리주의, 기계론적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뇌 이론과 교육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할뇌 이론이란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지며, 기존 교육은 지식 주입, 이성을 강조한 자뇌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현대 교육에서는 감성과 창의성을 중시하기 위해 자뇌와 우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은 지식 주입이 아닌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변화된 사회와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먼저 개인주의로부터 전문가 공동체로입니다. 전통적 학교는 개인주의와 고립성이 강하여 보수적이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교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사 문화를 형성할 경우 조직성, 개방성, 신뢰 규범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민감한 학교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촉진되기 위해서는 동료와 함께 교육과정, 교수법 문제 해결, 수업 관찰, 새로운 시도 장려,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 교수 중심에서 학생, 학습 중심으로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교육과정이란 실제 교실에서 실제 학생들의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사의 책임으론 교육과정, 학급 조직, 학생들 개인의 학습 욕구 사이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일방적 수용에서 지식의 능동적 구성으로입니다. 옛날의 교육 방식은 무조건 수용하고 암기해야 하는 교육이었지만, 현대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교육은 입시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입니다. 근대 학교는 산업사회의 필요에 맞춰 수능적이고 균질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고부가 가치 창출이 중요해져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장 학교 변화와 열린 학습입니다. 열린 교육의 배경 및 개념입니다. 열림과 닫힘의 개념은 19세기 말 과학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닫힌 체계는 엔트로피 증가로 파국을 맞이하였지만,
열린 체계는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여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교육과 열린 교육은 1960년대부터 닫힌 사회 체제를 깨려는 교육운동의 전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통 파괴, 개혁적 교육,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때 열린 교육이란 학생의 개별성, 자율성, 수준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열린 교육에서의 학습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교육에서의 학습 원칙입니다. 학습 원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열린 학습은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존중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열린 학습에서의 교사는 권위적이고 명령을 내리는 지시자이기보다 학생의 학습 동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학습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한 강조입니다. 학생들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표면적 실수를 교정하려면 오히려 그들의 개방적이고 풍부한 일지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의 통합입니다. 학생들은 삶과 연관된 방식으로 배울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과 간의 공통 내용을 학생 경험과 연결해야 하지만 무리한 통합은 각 교과의 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준별 교육 과정의 적용입니다. 수준별 교육 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맞춰 차별화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학습과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습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학생들은 학습의 주인의식을 가지며 교사는 자율적 학습을 돕는 환경을 제공해 최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의 수용입니다. 학습에서 완전함은 없으며 열린 교실에서는 실수의 오류도 존중되어 학생들이 이를 통해 성장하고 학습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습 집단 조직입니다. 열린 교실은 다양한 자료와 유연한 공간 배치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 소집단, 전체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여 학습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실 환경입니다. 열린 교실은 학생들이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는 학습 공동체로 개인과 소집단 활동이 모두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교사 학습자 간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열린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 교사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학부모의 개입입니다. 열린 교사는 학생의 학습이 가정과 공동체에 뿌리를 둔다고 보고 학부모와 협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평가입니다. 열린 교사는 학습자 중심 평가를 중시하며 자기평가, 관찰, 협의, 작품, 수행평가 등을 활용해 학생의 진정한 성취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열린 교육의 실천입니다. 열린 교육의 실천은 다양한 학습 방법이 학교 수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적 노력과 열정적인 교사에 의해 확산이 됩니다. 학생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며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에 개선해야 하는 교실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태동 단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열린 교육 실천의 12가지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연계성입니다. 열린 수업은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별화 학습과 개별 학습입니다. 개별화 학습은 학생의 능력, 관심, 진도에 맞춰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학생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학습입니다. 세 번째, 교과 병행 학습과 통합 학습입니다. 진정한 통합 학습은 단순한 두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택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할 때 자기 학습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소집단 학습의 구성 및 학습 방법입니다. 협력 학습은 학습의 목표와 학생 특성에 맞춘 소집단 구성과 자리 활동이 중요하며 단순한 조별, 개별 활동이 아닌 능력과 집중력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열린 수업에서의 집단 학습의 활용입니다. 열린 수업에서 집단 학습은 생각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교사는 발문과 학습 계획으로 사고력과 협력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의 학습 계획 참여 여부 및 방법입니다. 열린 학습은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맞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조별 활동과 선택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지도입니다. 개별, 소집단 학습에서의 교사는 구체적인 지도와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활동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8번째, 토론학습에 관한 연구입니다. 열린 교육의 학습지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깊이를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질 높은 학습이어야 하며 개별, 조별 활용과 선택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9번째, 효율적인 학습지 활용입니다. 학습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교과서의 반복이 아닌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 학습 결과의 정리 및 확인입니다. 학습 결과는 단계별, 수준별로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학생끼리 확인하는 것과 교사 지도 필요 과제를 구분하며 포트폴리오 활용 시 교사의 첨삭 지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11번째, 교사와 학생의 학습 자료 및 기자재 활용입니다. 열린 학습에서의 다양한 자료와 발표 방법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발표 후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의견 교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열린 교육의 기본 개념이나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열린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사가 열린 교육의 개념과 철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자신의 사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열린 교육 정착을 위한 협력 체제입니다. 개혁은 주체자인 교사와 학교, 수요자인 학부모의 사고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 정책 및 시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 개혁의 성공이 따릅니다. 마지막 협력 체계의 4가지입니다. 첫째, 교사. 교사는 열린 교육의 초기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하고 자신의 교사 간에 재정립하며 협력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부모. 열린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며 학부모는 연수, 참관, 워크숍 등을 통해 교사와 함께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도교육청의 협력입니다. 열린 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사 자생 집단의 활동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행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수, 장학, 자료 개발 및 보급, 선도교사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교육 정책입니다. 부동펜 브레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환경이 학생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열린 교육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교육 정책의 차원의 지원과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